디자인 회사는 사실 제 적성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서양화 전공이고 서양화로 해서 유학도 준비하고 하던 차에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림들을 그려주거나 표현해 주다 보니까 디자인 회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회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지 못했고, 계속 가면서 바이어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 바이어분들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갑과 을이라는 걸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갑을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바이어분들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슈퍼 갑이었어요. 그런 갑들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하찮은 을이었고, 그래서 부르면 가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제가 너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없어지니까 자꾸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실증도 거기에서부터 생겨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고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실증을 한 거고, 그렇게 많은 분들께 오더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드리면서 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죠.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이어분들이 나중에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룸사롱 같은 데 저를 막 부르세요. 그럼 가서 술 따르고 막 시중 들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 막 불러서 놀고 하는데 껴가지고 뭐 돈도 제가 계산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디자인 회사라는 게 참 깨끗하고 깔끔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면에는 슈퍼갑과 을 사이에서는 그런 모종의 관계들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막 술 문화, 그 갑에게 뭔가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것들, 그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나 안 해,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패션 쪽, 특히나 천연 염색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 생소한 분야에 제가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큰 도전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저희 주변, 특히 저희 가족들,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와서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과연 그게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염색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 배움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나이도 있었고 새로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그런데 제가 도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뭐 스승님도 없고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었어요. 그럴 때는 좀 힘들기도 했고 더 두렵기도 했습니다. 또라이 아니야였어요. 또라이 아니야? 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그거 때려치고 정말 사업군으로 산업군으로 있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감히 제가 있었던 그동안 받았던 뭐 상처 아닌 상처들, 그런 실증을 느끼게 된 요소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이해해 주셨겠지만 또 다른 상처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롯이 제가 감내하면서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 두려움도 한번 이겨내보자 이러면서 계속 천연 염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시작점이 여기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주가 연고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연고인데요. 제가 천연염색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충주에 있는 명상센터에서 명상복을 입고 나서 매료된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제 꿈을 꾸게 된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충주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충주를 명상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충주를 알아가는데 정말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일단 너무 잘하는 청년들이 많았고요. 의기투합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생겼었고, 그들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충주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인 거였어요. 서울 경기권에서 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도가 접해 있는 데가 충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제가 천연염색을 열심히 해 나가면 전국구로서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전혀 문제도 없겠는데 라는 지리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역으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지역으로 왔을 때 실패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결국 천연염색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냥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하실 때마다 좀 오기가 더 생겼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전혀. 충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특색도, 그리고 장점,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서울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뭐 주차도 좋고요. 뭐 어르신들도 훨씬 더 좋고, 이웃 사촌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오늘 팥 심으신 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태웠는데 이런 이웃 사촌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눈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넓은 땅들을 제가 정말 저렴하게 구매, 매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지역에서 돋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뒤에 저에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신 거죠. 이건 진짜 1차원적인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기 450평 땅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밤나무가 있어요. 그 밤나무가 3그루가 있고요. 밤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진짜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리거든요. 그 밤 껍질 율피는 천연염색에서 되게 중요한 브라운을 내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걸 무료로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서울 경기에서 밤 껍질 율피를 구매하려면 제기동이나 약재 시장들 가서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천지에 깔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염색 재료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역에서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이브되는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고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또 연결점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이나 학교들, 지자체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세요. 젊은 청년이 우리 충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찾아주시고 그만큼 더 많이 바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 경기였다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가 돋보이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 내려와서 첫 번째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선언했던 게요, 충주의 색을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충주 특산물인 사과랑 밤 가지고 색을 내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역의 사과 농장들을 다니면서 낙과 스크래치 상품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고, 그것들을 무료로 공급받아서 그걸로 색을 내는 연습들을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역의 색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는 되게 유명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천연 염색하는 선생님들께 컨설팅을 가서 그 지역만의 색을 만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같이 찾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량이면 청량 고추를 알고 계시지만 사실 청량게 아니고 구기자가 유명한데 그 구기자 가지고 색을 내는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은 충주의 색, 뭐 청량의 색, 순창의 색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색을 만들어서 K 컬러,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꿈도 꿔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째로는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역이 살아야 제가 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1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뭐 국가가 잘 돼야 뭐 우리가 잘 살고 뭐 이런 것처럼 제 지역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 이웃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살아야 제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만의 특색, 지역만의 그 브랜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지역의 브랜드를 갖는 데에서 저는 색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색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역이 살아야 로컬 크리에이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상 뭐 하는 말인 뭐 지역 불균형, 뭐 이건 되게 1차원적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소멸 때문에라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것도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충주의 굿즈를 만들고 충주의 문화를 만들고 또 충주의 그런 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나 지역의 것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지역의 색을 찾고 지역에서 천연염색가로서 지역 활성화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역이 잘 됨으로써 저한테 들어오는 일과 저에게서 주어지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은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충분히 즐기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았는데요. 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레가 있으면, 롤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기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뭐냐면 공예에 그쳐 있었습니다. 천연 염색은 손으로 염색하는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인데 저는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선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려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선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천연 염색을 대량 생산하는 곳이 이미 있다면 그곳에 가서 배우고 그곳을 따라하면서 많이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제가 그렇게 대량 생산하고 기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좀 이단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텐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았고 그런 인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기계 개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정확하게는 6년 반 걸렸거든요. 6년 반 동안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남양주, 양주, 포천, 안산, 시와 공단 할 거 없이 염색 공장들, 기존에 화학 염색하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기계들 가지고 천연 염색 염료와 염색 원단들을 넣어서 염색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회사 하면서 벌었던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돈들 모두 탕진했고요. 뭐 탕진이란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돈을 다 썼고, 그러면서 6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새벽에 공장 가서 정말 열심히 기계 비면 그 기계에서 염색도 해보고 저 기계 비면 저 기계에서도 염색해보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거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렵잖아. 안 될 거잖아. 안 되잖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해낼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이겨내려고 노력해 왔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할래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다시 그때로 한번, 그때 제 상태를 돌이켜 봤을 때 복귀해 보면 오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주문처럼 외웠고, 뭘 해도 될 놈이라고 저는 저를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해낼 거다라는 믿음과 그 오기, 그게 엄청나게 크게 계속 안에서 꿈틀꿈틀 거렸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6년 반을 못 버텼을 거고요. 일단 뭐 이게 딱 대답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제 표정이 대답일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천연염색 한 지 10년인데요. 기계로 하는 거 기계로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염색하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염색을 해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지금을 비교하라 하시면, 이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입맛에 맞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제 입맛에 맞게 하려고 되게 제 눈치를 봐요. 전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게 확실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요즘 천연염색계에서도 한 추상컨대 한 5천 명 정도가 천연염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감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염색도 좀 잘 알고 염색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바이어분들이나 관에서도 염색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딱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딱 해서 제가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해서 드리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정말 좋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만족스럽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일부 염색을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하는 거 보면 애송이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긴 한데 전 제 나름대로의 곤조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꼴릴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천연 염색, 물들인다, 이게 굳이 옷이나 원단을 물들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많은 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정말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제가 그분들과 의미 없어 보이는 콜라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옷이나 원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물들일 수 있고요. 건물도 물들일 수 있고 땅도 물들일 수 있고 하늘도 물들일 수 있고 그냥 우리 지역을 다 물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물들인다는 게 단지 그냥 뭔가 하나의 피엄물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정말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꾸 다양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저한테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도전하고 자꾸 콜라보 시도하고 자꾸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네트워킹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소통. 근데 소통을 하는데 제 입장에선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와 제가 소통하는 방법이 단지 말을 통하거나 바디랭귀지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염색으로서 소통하는 게 훨씬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염색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비주얼적인 게 아니라 그분과 제가 콜라보하면서 염색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들, 그런 것 자체도 다 일이고 콜라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저를 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 꺼리낌 없이 대표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 대표님과 염색으로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과 자칫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콜라보들이 많았고, 제 안에서는 저와 그분들이 소통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네트워킹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소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네, 뭐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손해를 보는 건 금전적인 손해로는 그렇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이번에 한번 물들여 봤어요. 호수 축제에서 충주에서 3층짜리 건물을 쭉 물들여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천으로 충주시에서 뭐 지원을 해주셔서 자금적으로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건물 전체를 다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천연염색으로 건물을 물들여 봤는데 그게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연락들이 많이 와요. 콜라보 하자고. 그래서 뭐 괴산에서 유기농 축제 하는데 뭐 행사하는데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콜라보 제안이 많고요. 강릉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데 갈 때마다 조금씩 몸값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레퍼런스, 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계속 쌓여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는 계속 점점 좋아질 일만 있지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제 뭐 레벨도 그렇고. 명확한 차이가요. 결국 로컬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업가들은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나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디벨롭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한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에서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의 색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제 사업 영역보다는 먼저 지역에 이바지하고 지역에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인 창업가는 로컬, 지역을 생각한다는 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역에 정말 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그들이 지역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어요. 뭐냐면 지역으로 내려가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프레임이 생기기 마련이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아져요. 로컬 크리에이터 한 명이 잘함으로써 그 지역에 또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고요. 그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군락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들을 지금 많은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정말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관광을 하거나 지역에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지역의 관광,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관광으로서 소득을 올리잖아요. 커피숍,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랑 힘을 합쳐서 지역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지역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유입 인구가 많아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걸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월급 나가는 거 뭐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리 뻗고 자요. 이렇게 새우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뭐 다리 뻗고 자고 있고 뭐 많은 부담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월급 나갈 때 뭔가 어디 뭐 거래처에 결제가 나가야 될 때, 목돈이 나가야 될 때,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사업가든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 염색이라든가 사업 방향이 가지 않는 시기들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뭐 실제로 잠도 좀 잘 안 오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충주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충주를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로컬의 정말 관광 맛집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주를 정말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어요. 문화로, 관광으로 충주를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 꿈들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피연물, 원단이나 옷에 염색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이건 피연물에만 염색하는 게 아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물들일 수 있겠다라고 제 생각이 변하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되고 또 그러면서 올해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저는 사업도 많이 확장되고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성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교수까지 돼서 뭐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요. 뭐 대학교 교수로서 뭐 명예라든가 뭐 수익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건 진짜 146번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라는 게 사업하면서 중요하지만 돈만 쫓아간다면 사업이 지금처럼 확장되거나 다각화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수라는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정말 큰 바이어나 큰 클라이언트들 만나기 위해서 영업을 뛰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고 돈이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제 행복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